자격증 왜 땄지? 줄줄이 문 닫는 부동산 중개업소. 지난달 문 닫은 중개업소가 신규 개업장보다 많았다. 이건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경기가 많이 침체되면서 거래가 안 되니까 월세 못 내면 문 닫아야 되는 거잖아요. 실제로 어느 부동산에서는 붕어빵 팔고 있다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보면은 기분 좋아요? 주택거래가 급격하게 위축되면서 지난 1월 문 닫은 중개업소가 새로 개업한 업소보다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폐업한 중개업소는 1,117곳이고 휴업한 공인중개업소는 127곳으로 집계가 됐다. 모두 1,304곳의 중개업소가 문을 닫은 셈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서 59곳이 늘어난 수치다. 내가 이런 거 보고 딸딸이 치지 말았지. 이런 샤덴프로이데 같은 개족 같은 감정에다가 나를 빠뜨려가지고 헤게모니를 올리지 마라. 지난달 신규 개업한 중개업소는 모두 1,117곳으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158곳이 감소했다. 이는 협회가 개폐업 현황 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1월 기준으로는 가장 적은 수치다. 이에 따라 지난달 이후 폐업한 중개업소 수가 새로 개업한 중개업소 수를 넘어섰다. 자, 그러니까 그 어떠한 자격증도 나의 노후를 대비한다거나 내 생활을 보장하지 않는다. 협회 관계자는 본 미사철 직전인 1월은 연말 합격증을 수령한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하는 시점이어서 공인중개사 개업이 가장 많은 시기라면서 1월 개업 건수가 휴폐업 건수보다 적은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내가 지난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건 빈곤 포르노 같은 거야. 나도 힘든데 내보다 더 힘든 사람들도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알게 모르게 희열감을 느낀다는 거야. 샤덴프로이드예요. 남의 불행이나 고통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이게 손실, 고통이라고 하는 샤덴과 환희, 기쁨이라고 하는 프로이데라는 합성어예요. 독일어인데 고소하다, 감탄사, 잘코사니, 이런 말 있잖아요. 어떤 타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한 어떤 시기심 같은 것들에 대한 반대 개념이죠. 타인의 불행에 대한 쾌감을 느끼는 것. 이런 더러운 감정들에 계속 빠져있는 건 사실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부동산 중개업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일이에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변동성이 크다라는 얘기죠. 제가 과거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했어요. 80%는 리스크가 없는 쪽에 투자를 하고 20% 정도는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곳에 내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시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늘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무게감 있게 좀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하니까 영상 끝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체험한 경험에서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이론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냐?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경제학자고 사상가이기도 하고 작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말한 바벨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극단적으로 리스크가 다른 두 가지의 직업을 동시에 갖는 것을 뜻하거든요. 탈레브는 이 전략을 90%는 회계사, 10%는 록스타의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업사이드 리스크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인 다운사이드 리스크의 비대칭성 있는 직업을 콤비네이션 하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록 뮤지션으로 활동한 데는 그다지 투자가 필요 없죠. 기껏해야 앨범 내는 정도, 기타 필요한 정도, 그 정도죠. 다시 말해서 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반면 어떤 계기로 앨범이 좀 잘 팔린다, 대박이 난다 라고 하면은 막대한 돈과 명예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즉 업사이드 리스크가 매우 크다라는 뜻이죠. 이게 업사이드와 다운사이드에서 리스크의 비대칭성이 있다는 뜻이죠. 어느 정도 안정된 직업을 확보하고 어딘가에는 대박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업사이드 리스크를 인생에서 설정해 두자라는 이 발상이라는 게 이 탈레브라는 경제학자가 말한 바벨 전략이에요. 양쪽 다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죠. 저 같은 경우도 그랬었어요. 80%는 안정적인 직장들, 회사원 생활을 이제 11년, 12년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도 10%, 20%의 정도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은 쪽에, 즉 주식과 부동산에 저는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20%, 10%가 아니라 거의 올인 수준이었어요. 이 70% 정도를 이제 올인을 했단 말이죠. 자, 그렇게 사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의 좀 예를 들면 20세기의 최고의 물리학자죠. 아인슈타인이 쓴 논문이 있어요. 광량자 가설이라는, 이게 빛이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가설을 쓴 이제 광량자 가설이라는 논문인데, 이 아인슈타인이 이 논문을 어떻게 썼냐면은 자기가 일하면서 회사 다니면서 여가 시간 때 쓴 거예요. 근데 이 논문이 노벨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자, 이걸 좀 다시 풀이해보면 이 아인슈타인이 이제 특허청 공무원이었죠. 공무원이라는 리스크가 극히 작은 일이죠. 동시에 과학 논문을 써서 노벨상을 수상한 거죠.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친 거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논문 집필하는 거는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거의 없죠. 그냥 종이에 쓰면 되는 거니까 설사 실패한다고 해도 잃어버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시간하고 종이값 정도죠. 근데 반대로 업사이드 리스크는 굉장히 무한한 거예요. 이 논문 덕분에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죠. 바벨 전략의 성공적인 케이스죠. 자, 보편적으로 이 한 가지 직업에만 전념하는 것, 그 일에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 생활은 그냥 파탄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플랜 B가 없이 플랜 A만 있을 때는 그 일에 어떤 리스크가 파도처럼 밀려올 때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리스크 유형이 다른 여러 일자리를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전략이다라고 하는 게 이 바벨 전략의 핵심 포인트예요. 자, 그럼 이걸 요즘 말로 좀 하면 뭐냐, 안전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 80%, 90% 정도, 그리고 소위 말해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것, 뭐 이런 유튜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뭐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그냥 컴퓨터, 뭐 마이크 하나, 카메라 하나, 이 정도죠. 이렇게 해서 대박을 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좋아해 주신 덕분에 저도 이 유튜브 수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제가 이걸 돈벌이를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실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에요. 어떤 기업 전략 영역에서 포트폴리오 개념하고 이제 비슷하다라는 거죠. 기업들은 늘 이런 걱정들을 하죠.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오늘의 사업을 가져가면서 미래에 어떤 것을 해야 대박을 터뜨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 고민 없이 내가 이 기업에서 유지하고 있던 사업체가 어느 날 갑자기 불강력적인 외부의 입장으로 스테면 전쟁이라든 또는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방해받는다면 하루아침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조금 작게 개인의 맥락으로 가져와 보면 내 직업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플랜 B를 가져가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시대에 새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들, 사고가 좀 깨어있는 사람들, 이런 다른 유형의 일자리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조직을 넘나들고 안정성과 업사이드 리스크를 양립시키는 구조가 되어야 된다는 뜻이죠.